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장 들어서 계속해서 좀 등락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한동안 정말 들어오지 않다가 어제부터 이제 좀 차츰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증시 상황과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네.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데 지루하다 또는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아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또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락이 아닌 횡보가 중요한 이유가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위한 힘의 비축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450%, 50포인트에서부터 현재 3,000 선을 넘고 3,200억안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왔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4월에는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드렸고 5월을 시작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5월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했다면 결국 5월에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90을 하회를 한 지 좀 됐고 오늘 어제 이렇게 조금 다시 반등을 나오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인가 아니면 90을 조금 상부로 보고 더 이상의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EM 시장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에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는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던 최근의 모습이었는데요.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좀 풀었던 달러화 이런 부분들이 약달러를 좀 가속화시켰다라는 원인이고요.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로화 강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강세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약달러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차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약달러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대만이나 인도 등지에서의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를 좀 받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코로나19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한 가지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될 건데요. 5월부터 시작된 이 공매도 상황에서의 외인들은 9조 원 순매도를 이어왔고 그 중에서 7조 원가량이 공매도 자금이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외인들이 수급을 공매도로 들어왔다라는 비아냥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흥국 ETF 자금 시장에서의 외인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그간 팔자로 연속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던 이 기업의 수급 상황이 외인과 기관이 차례대로 돌아오고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그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 될 테고요. 차트상 추세 하단부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차트상 고점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아라는 단순한 마음에 매수를 하신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나 변곡점이 발생할 때마다 손실로 접어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가 바로 떠오른다면 그 기업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5월 이후의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견조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5월 한 달간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횡보 중인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사실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좀 부진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섹터가 좀 부진한 모습,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모습,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뭐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결국엔 테마성 장세가 조금 펼쳐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뭐 정치 테마와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움직였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좀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결국엔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준 그런 영향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추가 상승일까에 대한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3월부터 국내 지수로 따져 본다면 1월 중순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혹은 4월까지도 견조한 흐름이 나왔던 업종과 종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월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가장 긴 조금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횡보 장세가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를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보면 순환매가 조금 빨랐고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의 상승이 좀 강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섹터에서의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들이 지속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 기준을 저는 실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줬고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상승 전에 미리 전망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 꺼지지 않고 더 추가로 나오는 기업들을 다시 분류해 보면 결국엔 실적이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좋아질 기업들은 결코 잘 꺾이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이나 수소, 결국엔 신재생에너지 섹터겠죠. 그리고 항공이나 레저, 여행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성차 업체, 전기차,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소매나 내구재, 유통, 식음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OTT 업체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이 OTT 관련된 미디어와 통신 관련된 분야에서도 조금 두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경기 재개, 소비 회복과 관련된 섹터들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장비를 공급한다던가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뿐만 아니라 캐펙스 투자 확대에 들어가는 참여 업체들, 납품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좋은 흐름이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더 먼저 가볍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만큼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움직이는 산업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각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고를지 그 기준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와 중소형주 강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지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주에는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들을 조금 더 많이 언론에 노출시켰고 인터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비둘기파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모습으로 하방을 조금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조금 시장에 남아 있는데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퍼링은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한 축소이지 금리 인상과 같이 유동성 회수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이퍼링의 논의 시작부터 테이퍼링의 시행까지도 적어도 6, 7개월 동안의 시차가 있었고 테이퍼링 시작과 금리 인상까지도 적어도 1년에서 2년 어간의 시차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뭐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언제쯤 할까요? 라는 이야기에 전 세계적으로 꼽고 있는 부분들이 2023년이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한 목소리로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상승 추세는 그렇게 쉽사리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점은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면 자연 수요가 증가하고 재고가 줄어들고 그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추가 발주가 있으면 각 기업들로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로 이어진다라는 시장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이 우리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진전 고용 회복이 있었을 때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진행될 것이다. 그 이후에 달러화 강세가 나오고 결국 자금들이 회수가 되는 자연 긴축 효과를 연준과 미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코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당장에 일어날 것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현 구간에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화 그리고 건설 이런 쪽으로의 뭐 정책 수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수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서비스나 시클리컬과 같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살펴본다 한다면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돌아섰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반도체와 IT 섹터에서 뭐 ETF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외인들 수급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그 하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장 섹터인 2차 전지, 배터리,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앞으로 백신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큰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시 10분경 작전 리포트 시간에 5G 통신 장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르지 않은 섹터 어디 있을까? 길게 쉬었던 섹터 어디 있을까 하면 떠오르는 섹터일 겁니다. 5G 통신 장비 업종도 미국 버라이즌 향 매출이 시작되고 인도, 캐나다, 일본까지도 다시 한번 장비를 증설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LTE 대비 80%의 트래픽이 5G에 몰려 있는데 LTE 기주국 대비 5G 기주국이 15%, 20% 미만이라는 수치를 보았을 때 국내에도 이 장비는 다시 공급이 그리고 수주가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그 걸림돌이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 노마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각각의 섹터들 중에 오르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셔도 충분히 상승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소비주와 서비스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계속해서 큰 흐름 속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빨리 돌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나중에 쫓아가신 분들은 엇박자를 타기가 쉬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중에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엇박자를 탄다는 것이 매수와 손절을 조금 반복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나는 손이 굉장히 빠르고 내가 시장에 참여한 지 경력이 20, 30년 되기 때문에 나는 단타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분들은 뭐 굳이 챙겨 들으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횡보를 했기 망정이지 빠른 순환매를 나는 잘해라고 한다 해도 시장이 한번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하락,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잘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매매였습니다. 좋은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바람에 추가 수익률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추세 하단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면 그 기업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속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이 확인된 기업이고 수급 또한 차례차례 돌아와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으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내려갈까 올라갈까 막 고민하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의 심리 싸움에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좋은 가격인 것 같다라는 마음에 덜컥 왕창 매수하시기보다 분할로 나의 가격적인 게임에서 더 우선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분할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안전한 가격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앞으로 오름세에 있어서 변곡점을 만나더라도 버틸 만한 여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실 때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흐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장하는 산업과 섹터, 증가하는 매출과 이익,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 모멘텀은 무엇인가 꼭 기억해 보시면 순환매 속에서 잘 버텨보시면 내 차례가 왔을 때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 기업과 섹터 자체가 올라가 주더라라는 이야기 꼭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5월 동안 인내심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알차게 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하나하나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이나 호텔신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라가지 않았던 섹터를 이번 주에는 통신 장비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RF머티리얼즈, RFHIC, KMW를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LG화학을 대표적으로 들면 또 한 번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큰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어제와 그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 매주 금요일마다 좀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그 변곡점을 다시 한번 받고 오늘 3%대 이상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LG화학이 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대세 상승 이후에 꺾이지 않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그러면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엇박자를 내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인내심 싸움으로 우리의 계좌는 불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거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허만석 의원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